제가 선거 때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. 그것도 그냥 변화가 아니라 좀 과감하게 좀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꼭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뭐 기본 자산제 같은 걸 얘기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금기를 깨는 진보, 뭐 연금 통합 이런 얘기도 하니까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게 저렇게 좀 선명하고 과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그게 좀 당선에 좀 큰 요인이 된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여러 불평등이나 어려움을 두고 다양한 어떤 그 방안들이 제출되지 않습니까? 뭐 이재명 지사 같으면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 같으면은 이제 기본 자산,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.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, 뭐 기본자산,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만이 그 앞으로 이렇게 어떤 진보의 화두로 될 수는 없다.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걸 가지고 뭐 세상을 다 구원하겠다 이런 건 그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. 오히려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개혁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거부터 쌓여온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세력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다. 특히 이제 그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렇게 소위 민주 진보 진영에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개혁,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,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문제.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하려면 조세가 많이 재정이 많이 들거든요. 근데 그거를 부유층 조세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돼요. 그럼 저소득층도 좀 분담하고 그럼으로써 고소득층 더 분담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시대인데 그런 거를 이제 표가 안 되니까 좀 논란이 되니까 얘기를 안 한 거라고 좀 봐요. 그래서 그런 건 우리 진보 정당에서 좀 깨줘야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의 대전제는 성역 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한다. 진실을 밝힌다. 이겁니다. 그런데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그것이 특검이든 공수처든 아니면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거든 다 상관없이 다 열려있는 입장인데요. 근데 지금 그러면 그 각각의 방안을 평가를 해보면 공수처가 이제 추천위원이 이제 다 만들어졌고 근데 여기서 이제 추천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요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가급적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이제 그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사안은 공수처가 담당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요. 근데 특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특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이 특검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분명히 누구를 특검으로 할 것이냐, 그리고 뭐 어떻게 구성하고 활동 범위는 뭐고 조사 범위는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정쟁의 또 대상이 되고 또 그걸 만들고 또 시작할 때쯤 되면 또 공수처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 또 특검이 만들어질 때까지 또 다 기다려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빨리 공수처를 만들고 대신 그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그 기간까지 검찰이 아주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 대상에는 반드시 그 검사 의혹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렇게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공수처냐 특검이냐를 양당 간에 결단해라고 하는 건 저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에 있어서는 좀 허구적인 대립 구도라고 보여져요. 근데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 사건을 왜 그 김봉현이라고 하는 거의 사기 완전한 사기 그 피의자의 입에 완전히 여당 야당이 놀아나는 그런 모양새로 가기 때문에 그 추미애 윤석열 이런 대립 구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 피해자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를 이제 회복하는 방안,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어떤 부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거, 그리고 거기에 검사도 연루돼 있다면 검사도 처벌하는 거, 이것에 집중해서 가장 빠른 방안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특검도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특검도 여당에서 검토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특검도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.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. 근데 그 시간이 가면 또 공수처가 출범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럼 특검이 이제 거의 중단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럼 공수처를 빨리 하고 그 기간 동안 검찰이 지금
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조금 어려운데 그게 정책을 가지고 계속 대립할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다른 부분을 갖고 차별화하려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물론 뭐 민주당하고도 차별화해야 되고 국민의힘하고도 차별화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정의당이 놓인 조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놓인 프레임 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로 항상 문제 제기를 답변을 요구받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옳아서 여기에 서면은 뭐 국민의힘 이중되냐 그러고 이쪽에 서면은 뭐 민주당 이중되냐 막 이러고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그래서 이렇게 양자택일을 각용받는 그런 상황이 놓였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정쟁적 프레임에 대한 발언은 좀 아끼려고 합니다. 이제는 대신 정책으로 계속 승부를 하고 비판을 할 거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장 이렇게 눈에 팍 띄지는 않더라도 오래가는 어떤 정책 싸움을 해서 오래가는 지지자를 만들겠다. 이게 좀 저희 계획이죠. 제 2년 임기가 이제 2022년 10월에 끝납니다. 근데 그 중간에 선거가 무려 3개, 엄청 큰 선거가 3개나 있습니다. 서울, 부산 보궐선거, 대통령 선거, 그 다음에 3개월 후에는 전국 지방선거. 예. 그래서 그게 엄청난 그런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되는데 임기 중반까지의 목표는 당 지지율을 2자릿수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대선은 대선대로 뭐 저도 레이스에 참여해서 열심히 치를 거고 최종적으로는 22년 지방선거에서 저희는 아직은 뭐 전국 광역단체장 이런 부분들이 뭐 맡을 수 있으면은 뭐 좋지만 거기는 도전을 하고 그 지방의원들을 최소한 100명 이상을 만들어내겠다. 그래서 거꾸로 정의당은 아래가 탄탄한, 기초가 탄탄한 정당으로서 롱런을 하겠다라는 좀 기틀을 쌓고 싶어요. 그것이 좀 마지막에 성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